안녕하세요. 김 팀장의 이직 구직의 김 팀장입니다. 다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비가 온다고 해서 그런지 좀 날씨가 후덥지근한 것 같아요. 다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구글의 클라우드 쪽 총괄하시는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초로 구글이 말하는 AI 인재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 내용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AI 인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 시대를 앞서가는 AI 기업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찾고자 하는지 그 기업의 대표, CEO들은 어떤 사람을 시장에서 찾고 원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조금 깊게 컨텐츠 해보면 굉장히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기초로 몇 가지 회사들을 좀 파보겠습니다. 그중에 오늘 이제 그 구글을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린 사항 이후에 오늘은 엔비디아를 좀 얘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주말에 책을 하나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 제목은 젠슨 왕의 소름 돋는 미래 예측 50가지라는 메이트북스라는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이고요. 최경수님이란 분이 쓰신 책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 뭐 책을 뭐 협찬받거나 저기 내돈내산입니다. 제가 제 돈 내고 산 책이니까 그 뭐 협찬받아서 좋은 얘기만 한다는 거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오늘 책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그 이 책을 보면서 젠슨 왕에 대한 생각들을 뭐 유튜브나 여기저기에 보면 많죠.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딱 집대성해서 잘 정리해 놓으셨고 그다음에 그게 앞으로 어떻게 또 발전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익하게 다 읽지 못했지만 한 반 정도 읽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라는 CEO가 말하는 AI 인재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들 뭐 사실 유튜브나 제가 뭐 관련된 책들이나 내용을 보더라도 엔비디아가 생각하는 인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해 놓은 컨텐츠가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그 하는 방법은 젠슨 왕이 여러 그 스피치들이 있죠. GTC도 그렇고 여러 연설들을 한 내용들에서 그 내용 중에서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인재를 말할까라는 것들을 그 내용에서 파악하고 유추하고 정리해보고자 하는 어프로치로 저는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연설이 어떤 내용이었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핵심 포인트를 짚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걸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졌던 경험이나 생각들이 좀 녹여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내용을 보시고 좀 이건 아니다 싶으시면 관련된 내용에서 좀 더 다른 쪽으로 찾아보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책들도 여러 책들이 있으니 그 책에서 확인해 보시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단연컨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가장 AI 기업 선두에 가는 기업 어딜까 하면 뭐 당연히 엔비디아겠죠. 뭐 주식 관련돼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더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회사가 앞으로 지금 현재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 것만 보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인재를 찾고자 하는지 또 시장에서는 어떤 인재가 더욱더 빛날지 앞으로 더 인재상이 어떻게 더 바뀌어갈지에 대한 트렌드까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오늘은 한 네 가지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여러분을 대체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AI를 여러분보다 더 잘 활용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체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좀 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여러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잘 쓰는 사람이 여러분을 대체할 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AI가 당장 이제 내 자리, 실제 요즘 많은 미디어나 뉴스를 보면 AI들이 어떤 직무를 이제 다 대체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젠슨 왕의 얘기는 AI 자체가 아니라 AI를 잘 쓰는 사람이 여러분의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젠슨 왕이 얘기한 게 토큰 이코노미 얘기하죠. 그래서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은 그 연봉에 뭐 진짜 굉장히 많은 금액을 토큰 사용하는데 써야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결국 그러면 토큰 많이 쓰면 엔비디아 그 칩 많이 필요한 거고 반도체 많이 필요하면 자기 비즈니스 잘 되니까 결국 토큰 이코노미는 결국 자기 비즈니스 엔비디아 잘 되게 하려고 매출 늘어나고 주식 오르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AI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부분 여러분이 뭐 인정하시겠죠. 요즘 뭐 바이브 코딩도 그렇고 여러분 이제 굉장히 뭐 하네스 엔지니어링부터 그래서 뭐 에이전틱 개발 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시중에 책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점점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이 말에 공감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 AI가
이제 사람을 대체할 거냐? 저도 과도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과도기가 아니고 아예 대체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과도기에서 발생되는 것들은 이걸 더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비교는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AI에 대해 인재에 대해서 제가 취업과 이직 이야기하면서 계속 AI 도구 얘기하듯이 이 AI 도구를 잘 쓰는 것 인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포인트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가 자동화하는 것은 방사선 전문가가 스캔 판독하는 업무지만 정작 끌어올려지는 것, 정작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그 전문가의 본질, 즉 환자를 돌보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젠슨 왕이 아주 본질을 꿰뚫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본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환자를 돌보는 일이 본질이고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스캔을 판독하는 일, 그 다음에 데이터를 더 분석하는 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태스크가 존재하는 거죠. 결국 태스크와 그 목적의 자체가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데 결국 우리는 목적이라는 것들에 더 의미를 가져야 된다. 사실 그 목적이라는 것들을 사람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AI이기 때문에 그 목적 중심의 사고, 목적 중심, 본질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만이 AI 인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도구를 통해서 AI 도구, 에이전트를 통해서 자기의 기본적인 단순한 스킬을 올리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그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본질이 무엇이냐, 그 본질적 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AI 도구를 쓰죠. 뭐 개발을 하든지 기획을 하든지 마케팅을 하든지 인사를 하든지. 근데 그 일을 AI한테 맡겨놓고 그러면 그 맡겨진 시간에 자기가 벌어들인 그 시간, 줄어든 시간만큼을 다른 본질적인 것에 사고해야 되는데 그냥 멍하니 있다는 거죠. 시켜놓고 뭐 인터넷 서칭한다든지 뭐 그 뭐죠? 구매할 것들, 물건 구매하는 데 쓴다든지. 왜냐면 자기의 시간이 줄어든 시간을 더 생산적 일에 쓰지 못하고 본질을 더 추구하는 것에 쓰지 못하고 그냥 허비하는 것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총량에서 과연 생산성이 효율성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저는 뼈 때리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줄어든 시간만큼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다. 그런 사람이 과연 AI 인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저 주변도 그렇고 저 스스로도 그렇고 굉장히 아하 정말 뒤통수 한 대 딱 맞을 정도의 임팩이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 AI를 쓰되 그것이 정말 본질적인 것들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향상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로 관심을 갖는 사람이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만이 과연 AI 인재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지능이 상품처럼 사고 팔리는 시대가 되면 용기와 정직성, 겸손함,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런 지적 능력,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뭐 사실은 지식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부분, 인간적 자질도 그만큼 굉장히 더 중요하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젠슨왕이 얘기한 것 중에 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AI 도구를 써보신 분 아실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결과물을 내어주죠. 근데 거기서 결과가 나올 때에 해서 완성도 있는 결과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또 다시 해보고 어느 순간 또 더 지쳐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완성 결과가 나오면 되게 아이러니한 건요. 제가 써보니까 결과가 나오니까 엄청 전보다는 결과가 없었잖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죠. 내가 기획을 한다 하더라도 개발과 디자인이 붙어야 프로덕이 나오는데 사실 예전에는 기획하고 프로덕이 안 나왔으니까 내 노력에 대한 것들이 한 50% 정도라고 기대하는데 이제 내가 직접 에이전을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만들어 오면 어쨌든 그게 목업이든 어쨌든 뭐 프로타입이든 결과 나온단 말이죠. 그럼 내가 에포트를 들인 게 막 100, 200이 된 것처럼 보여요. 어떨 때는. 그러면 기대치가 더 많아지죠. 높아지죠. 근데 결과는 그렇게 안 돼요. 실제. 어렵죠. 그것도 다시 검증하고 확인하고 하는 방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퀄리티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칩니다. 포기하죠. 그래서 주변에 포기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포기라기보다는 멈추는 분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하다가 지쳐서 어떨 때는 한 3, 4일 동안 아예 클로드 안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마음 추려서 보는 경우 있죠. 이렇게 자신의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인간적 자질, 저는 이 중에서 이 용기라는 말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그 계속적인 것들의 그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저는 정말 사실 AI가 똑똑할 수 있지만 어떤 기본적인 사람의 자질 자체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젠수학이 얘기한 결과물을 내놓고도 비웃음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라는 말, 이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려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객관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 컨텐츠였네요. 지난번 컨텐츠. 제가 이제 자기 객관화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나에 대해서, 그래, 나는 못해. 이런 건 나 부족하지. 그래서 난 이렇게 개발할 거야. 난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렇게 해봤어. 어찌 보면 그 시작이 자기 객관화로부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명확한 객관화를 통해서 오히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하더라도 뭐 비웃든지 말든지 좀 더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말에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능이 상품화된다 하더라도 인간적 자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특징,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여러분의 특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이건 나만이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것은 정말 내 객관화를 통해서 나는 확실히 단련되어 있다 라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또 잘 준비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죠. 실패를 하는데 결국 실패 자체가 반복될수록 내가 계속 회고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거기에서 과연 진짜 실력이 쌓이는 것 같고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자질, 특질, 인격도 훨씬 더 다듬어져 가고 훨씬 더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특질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젠슨학이 얘기한 몇 가지 실제 이제 스피치 내용들을 가지고 과연 엔비디아가 생각하는 AI 인재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은 공감이 되세요? 오늘 세 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AI를 잘 쓰는 사람, 그러니까 AI 자체가 어떤 인간을 대체하기보다는 AI를 잘 쓰는 사람이 대체할 것이다. 그래서 토큰량, 토큰을 무조건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거를 아까 그 비즈니스 비트에서뿐만 아니라 결국은 많은 걸 고민하고 AI와 기본적으로 티키타카 하면서 어떤 진짜 결과치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가, 그런 사람이 사실은 어떤 자기 원하는 자리, 다른 사람과 대체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AI 기본적으로 자동화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태스크가 아니라 본질적인 그 일의 본질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본질의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것, 그게 AI 인재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 세 번째는 지능에 대한 부분들 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질, 그중에 저는 이제 용기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 용기를 나타낼 수 있는 건 자기객관화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질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또 AI 인재, 또 AI 시대에 원하는 또 특징 있는 특별한 인재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젠순왕의 소름 돋는 미래의 즉 50가지 책을 다 읽고 나면 이 책에서 여기도 이제 젠순왕이 이야기한 스피치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엔비디아에 대해 두 번째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과 좀 다른 어떤 부분에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다면 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나도 인상적이었다, 또 질문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 내용을 제가 보고 답변도 드리고 또 컨텐츠로 같이 풀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시겠지만 젠슨왕도 처음부터 쉽진 않았죠. 전슨왕도 지금의 엔비디아가 있기에 수십 년 동안 기본적으로 갈고 닦은 그 고민의 고통의 시간들이 사실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지금 성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들으셨으면 오늘 나도 바꿔봐야겠다, 이건 내가 해봐야겠다, 본질을 고민해보고 AI를 고민해보고 AI 정말 그렇게 해서 엔비디아로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엔비디아로 가겠다라는 목표 또 삼아보시고 여러분의 작은 다짐과 여러분의 작은 행동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팀장이었습니다. This is the time of your life. Remember, you don't get it twice. The time of your life.